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오늘날 기준 1월달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이렇게 약 16% 정도입니다만 24년 3월달에 인하될 누적 확률은 106%입니다. 물론 앞으로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높으며, 그럼 이제 투자자로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곳에 미리 포지션을 해둬서 선점을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만약 경기 침체를 미리 바라보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라면은 그 어떤 주식이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을 바라봄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미리 하는 것이라면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들이 선반영된 고평가를 받고 있는 나스닥과 같은 인덱스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이슈의 악재 해소와 함께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S&P 600 스몰캡 인덱스라던가 400 미드캡 인덱스, 다우존스나 러셀 2000 등을 대상으로 포지셔닝을 해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나스닥 100의 지표는 지금 무려 30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 수익률로 바꾸면 3.3% 정도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스코어에 있어서 이처럼 최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웬만한 호재들은 다 선반영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 S&P 600 스몰캡의 경우는 PE 멀티플 14.49배이고요. S&P 400 미드캡의 경우는 16배와 같이 아주 적합한 밸류에이션 위치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우존스의 경우는 20배인지라 기준치인 15배 대비해서 높습니다만 다우존스 안에서도 저평가 종목들만 잘 선정한다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S&P 500의 경우는 이렇게 21.84배로 다우존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것은 S&P 500의 비중을 보시면은 인포텍 섹터가 무려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얼마나 텍 섹터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머지 섹터들의 비중은 작은 편이고요. 특히나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3.95%로 메테리얼스 다음으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P 500의 경우는 다우존스의 PE 멀티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나스닥 100의 PE 멀티플이 과하게 고평가를 받고 있고요.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빅테크이고, 물론 고평가가 더 고평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고평가가 되면은 저의 경우는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평가가 다시 적정 주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투자의 방향을 잡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평가는 피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고요. 유튜브에 이러한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조회수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만 손해인지라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저평가 기업들은 미리 제가 선별을 해서 선행 분석을 한 뒤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은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보잉은 저점 대비 50%나 오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고평가이지만 여전히 먼 미래를 본다면 저평가인지라 주가가 올라도 언제 팔아야지 하는 초조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미 제법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총 2개로, 여기 에너지 섹터와 리츠입니다. 좀 더 많은 후보군을 발췌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기준으로 보았고요. 고평가는 여기 이렇게 테크 섹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평가는 리츠와 헬스케어,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 등이 있는데 저는 헬스케어와 잘 맞지 않는지라 리츠와 에너지 섹터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 쪽을 눌러보면은 이렇게나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지만 특히나 저평가를 받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상 튼튼한지라 경기 침체가 와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높은 배당까지 주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멤버십 분들께 사전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제가 10월 26일에 소개해드린 기업으로서 한때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에너지 트랜스퍼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기업인 엔브리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트랜스퍼라면은 캐나다는 엔브리지입니다. 참고로 에너지 트랜스퍼는 제가 2021년 말인 12월쯤에 소개해드린 기업으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보잉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받은 배당 또한 생각한다면은 에너지 트랜스퍼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해서 2번 넘게 분석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도 너무나 인기가 없었는지라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인플레이션이 한창이었던 2022년의 시기에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 물론 저에게 12%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10월 26일 날 엠브리지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을 때 당시 이 기업은 고작 15배밖에 받지 못했던 종목이고 정확히 딱 저평가 구간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미 배당을 주고도 캐시플로우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물론 10월 27일 대비해서 주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 기업은 12% 정도의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만약 주가가 도중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면은 업사이드는 12%가 아니라 15%이든 17%이든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엠브리지를 대상으로 40불을 바라보는 것은 최소한의 기대치이며 40불 이상부터는 개인적으로 추매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그때부터는 그냥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이 배당을 받으면서 놔둘 생각입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 이야기하느라 정작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이 말 그대로 이 기업은 원유나 가스 그리고 리뉴어블 파워 등을 땅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A에서 B까지 수송하는 기업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의 에너지 수송업체가 탄생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기존 생존업계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본사이지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보시면은 여기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 유틸리티 플랫폼이며 7.34%의 배당금 또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엠브리지를 대상으로 잡힌 컨센을 보겠습니다. 엠브리지의 주가 흐름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 지표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4년 엠브리지는 12.39 빌리언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된 상태로 최근 들어서 컨센이 이렇게 높게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항을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컨센만큼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컨센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24년의 컨센뿐만은 아닙니다. 여기 25년과 26년의 컨센을 보시면은 하나는 13.18 빌리언 달러이고요. 13.89 빌리언 달러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아직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가 이 기업의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이지 만약 이 기업이 빅테크와 같이 자신의 실적 그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제가 사지도 않았고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리츠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는 사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데이터들로 제 나름대로 연 4천만원 넘는 돈을 지불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드리고 있는 만큼 나머지 저평가 종목들은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광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